자, 지금 더 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이거 많이 준비했어, 옛날 생각하면서. 이거 이제 작가님의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실 게 경험이라고 많다고. 말하면 그렇고요. 네. 카지노에서 봤어요. 자, 쌍방울 김성태의 도박 자금이 대북 송금으로 위장됐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단 이 김성태 회장이 요 시기 때 해외에서 도박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빼갖고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빼갖고 나간 돈들을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하게 추적할, 지가 들고 나가지 않는 이상 네.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외환송금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하는 기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당시에 800만 불, 2019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때 800만 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거기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문제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공작지를 만드는데 이 역할을, 누구를 시켰냐. 결과적으로는 김성태의 주둥이에다 이걸 다 의존해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시기를 보면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200만 달러는 말하자면 현금을 들고 나가갖고 심양에서 전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활약하던 시기랑은 좀 다릅니다만, 자, 일단은 중국의 저 정도의 달러를 외국인이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의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치기 같은 형태의 편법을 써야 돼요. 즉, 중국에서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원화를 업자한테 주면서 그 돈을 받으면 200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지에서. 근데 현지 안에서도 2019년도면 200만 달러의 규모를 달러로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요거는 대북 관련 사업 쪽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으로 쓰기 위한 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심양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심양이 워낙 북한하고의 이와 같은 로비라든지 또 그 심양에 있는 그 업체들, 조선족 명의로 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어떤 돈 창구 역할을 하는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하고 조인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4월 6일, 12월 달에 있었다고 하는 이 돈이 약 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저는 100% 도박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80억 원인데요. 그게 600만 달러면 거의 80억 원. 그 당시에는 환율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고요. 아마 이제 마카오를 통해 갖고 이거를 반출해갖고 광주에서 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어떤 그 외화 관리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북한은 절대 이러한 돈을 주고 받을 때 영수증이나 현찰을 받지 않습니다. 현찰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사고가 많이 나거든. 그 중에 최고로 많이 사고를 친 놈이 태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외적인 공작금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절대 현찰로 받지 않습니다. 태용호의 유대한 유산이죠. 태용호가 500만 불을 해먹었거든요. 그 당시 추정으로.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현금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영수증이 있다고만 해놓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게 있었으면 이미 언론에 떠들어가지고 다 그럼요. 나왔어. 벌써 동네방네 내놓을 건데 만일에 그 영수증 꺼내놨다가 북한 쪽에서 아닌데 우리는 그런 영수증 쓴 적이 없는데 하는 순간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돈은 정상적으로 북한에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고 치면 아마도 심양에 있는
일종의 조선족이 명의로 돼 있는 위장 회사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4월 달부터 들어간 돈은 마카오나 필리핀 마닐라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도박을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들여다놓고 보면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그 카지노의 실제 판이에요. 실제적인 안에 있는 내용이 주인공이 김성태인 겁니다. 거기서 호구로 다 털리는 사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제보자 X분이 이 당시에 그 드나들었던 카지노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도박했던 사람, 그리고 자리를 주선했던 딜러들까지 전부 다 만나봐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도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도박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기본적인 판돈이 6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장료가 6억 원인 거예요. 판돈을 6억을 내야 이 도박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 네. 세우가 너무 저렇게 자세히 아는 게 우리 방송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 당시가 언제? 그 당시가 2019년 당시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시기잖아. 송 작가 그때 뭐 했는지 아시잖아. 네? 1년 수입이 400이 안 될 때예요, 그때가.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데를 가지는 못하고 이와 같은 정키빵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자들,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이드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 알바죠, 알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뭐 벨기에 사는데, 그 부인들, 꼭 부인이나 애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명품 쇼핑 할 수 있게끔 모시고 가고, 나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카지노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주는 거죠. 와, 그래서 그 알바는 되게 짭짤했나요? 왠지 겁나 짭짤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문제는 손님이 잃어야 짭짤해요. 응? 그 손님이 돈을 잃어야 왜요? 잃은 만큼 안에서 알바비가 나오니까. 근데 그 손님이 따가버리잖아? 그럼 말짱 헛건 거예요. 네. 카지노 측에서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카지노 측하고. 그래서 계약을 지금 이런 게 이제 전키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키빵은 사설 도박장이에요. 카지노 안에 있는 사설 도박장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카지노는 허가를 낼 때 베팅 제한이라든지 총 그 판돈의 규모, 그다음에 서비스가 그 고형화돼 있는데, 전키빵은 그 카지노 안에서 내부 임대를 새로 얻는 거예요. 이렇게 다인용 카지노 말고 그렇죠. 개인용 VIP 카지노 룸을 얻어가지고 1인실 같은. 네, 개별적으로 손님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 수준이 엄청 높죠. 일단 뭐 왕복 항공권부터 숙박비에다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판돈을 여기서 보면 6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을. 최소한. 판돈을 맡길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전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자기들하고 유리한 조건을 트기 위해서 외상으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서류만 받고 외상으로 돈을 준단 그 말이에요. 많은 돈을요? 예. 왜냐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받아줘, 돈 있어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이다. 재벌 회장이다. 뭐 어느 정도 중견기업 사장이다를 맞춰가지고 이미 거기에 맞춰가지고 레벨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빵을 가는 게 서비스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식음료부터 뭐 플러스 알파 서비스까지 있지만 제일 큰 게 내가 6억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칩을 많이 주는 데는 2배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50% 정도 칩으로 웃돈을 더 줘요. 그래서 베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판돈을 얹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10억 넣고 도박하러 왔어. 근데 다들 판돈이 15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돈을 잃게 되면 15억을 잃는 건데?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잃는 건 10억만 잃는데, 어. 10억을 내는데 15억을 칩을 이만큼 어. 주니까 뭔가 미천이 두둑해지는 마음에 더하게 배팅이 세게 간다는 거지. 헐. 그래서 이분은 바카라를 한 것 같아요. 바카라는 뭐야? 아우, 머리 아파. 그냥 홀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바카라의 게임당 2억에서 4억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카라 한 게임이 1분이 안 걸려. 카드 넣고 까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1분에 4억씩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판돈 규모만 최소 4억, 5억.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 판돈이 그 정도기 때문에 갖고 들어갔을 때는 한두 시간, 그러니까 최대 2억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한두 시간 놀라고 들어가면 2, 30억은 기본적으로 갖고 갔다는 얘기고, 여기 제보자 X 형님이 만나가지고 같이 노름했던 사람도 10억씩 놓고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은 저기 있는 돈들을 거진 다 썼을 거예요. 이걸 검찰이 파악을 했겠죠.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김성태를 고발을 해갖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 쓴 돈은 이제 800만 불이라고 치면 이 돈이 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 갔다고 치면 똑같이 도박으로 800만 불을 갖고 간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 보낸 흔적은 800만 불을 찾은 거야.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그 중에 김성태한테 도박 혐의로 덮어씌운 돈은 실제로 1억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럼 판돈도 안 되는 돈이잖아. 한 돈도 안 되는 돈이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입장을 못했어. 저 돈밖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저게 외환으로 밀반출돼서 송금된 돈인 거고, 만일에 한국 국내에서 쉽게 말하면 들어와서 금고에서 꺼내준 돈으로 따지면 저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양현석 씨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YG 그 사무실 금고 안에서 노름값을 줬다는 양현석 씨나 승리 같은 분들은 저기서 돈을 잃으면 한국에 와서 갚았단 말이지. 근데 이 양반은 초창기 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을 잘 못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8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해갖고 그 중에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걸 가지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돈을 빼줄 테니까 그 돈을 이재명 때문에 북한에 준 걸로 해라. 정치 자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은 자기 목적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형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노름으로 써버렸으면 이거는 자금도피법, 외환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박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벌금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형량이 아니라 무조건 쌍방울 김성태는 벌금으로 갖고 딜을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금을 최대한 줄여주고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 이걸 때린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쌍방울 안에 1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전직 검사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사회이사 내지는 법무팀을 구성하면서 일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회장 구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야지 이걸 건져낼 수 있냐? 지금은 윤석열이 대세입니다. 윤석열 부하들과 윤석열하고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사로 영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해외 원정 도박은 그냥 법적으로 완전히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하기만 하면. 일단 했다는 자체에서도 처벌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형량보다도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 그 추징금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마 딜을 쳤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딜을 치기 위해서 영입됐던 사람들이 따져놓고 봤더니 이게 또 대장동 식구들. 결국 박영수와 연관돼 있는 대장동 식구들이 그 안에 몇몇이 지금 이름이 보인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박영수의 실질적인 따까리 양대식 전 검사도 사회이사로 등재가 돼 있고,
윤석열 최측근인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남석 씨도 이 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윤석열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으며 이 고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장동, 라임, 옵티머스 이 모든 사업에 심지어 삼부토건 지주회사 그 코디엠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삼부토건이 700억 외부 주주들이 돈을 모아갖고 지금 삼부토건을 인수해 놓고 있잖아요. 이 코디엠의 지분 투자에도 관여를 한 만큼 사실상 쌍방울은 윤석열 사단하고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게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성태 검찰 수사 모순점도 많은데 대북 송금과 이재명 방북 제안자가 각각이에요. 공소장에 따라서. 그리고 대북 송금일고 그다음에 장소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수령인도 다르고요. 심지어 김성태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났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전화 통화를 시켜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상에 비서가 갔다는 걸로 지금 엮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도 술에 취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 잘 기억 안 난다 그래. 왜냐면 저기랑 해봤잖아. 그 유동규랑 해봤잖아. 그래서 처음에 너무 확실하게 날짜를 말하거나 명확하게 사실 팩트를 던져놔 버리면 나중에 알리바이가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숱하거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하고 백현동을 엮어가지고 지금 검찰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치고 그걸 가지고 표결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내일 윤석열이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나갔다 들어오는 기간 동안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는 거야, 지금 검찰 애들은. 윤석열 갔어요. 그러니까 가고 없는 상황 하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놔야 된다고. 이제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거 엄청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지금 뭐 돈을 받았네 하는데 뇌물죄는 적시도 못했어. 그러니까. 배임만 한 거야. 배임만. 왜 배임이냐면 더 열심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는데 200억을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아니 박근혜 정부가 하라고 했잖아. 그 문서까지 보여줬잖아요. 그 정부가 하라는 데서 했는데 뭘 이거 배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정부가 박근혜 하라 그랬어도 다시 좀 어떤가 그러면. 대장동처럼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한 200억이라도 더 뜯어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현동 개발을 이재명이 주도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백현동 개발을 그냥 너무 쉽게 시키는 대로 넘겨줘 버려갖고 너 똑같이 대동정처럼 했으면 최소 200억은 분담금을 뜯어낼 수 있었을 건데 왜 그걸 안 뜯어냈어? 이렇게 치면 모든 지자체장이 다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속돼야 되고 이번에 위중교상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거지 이거 위중 요구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2019년 2월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상하게 하여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검찰에서는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게 어떻게 위증을 그러니까 뭐냐면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증 이것까지 어떻게 쑤셔놔가지고 오늘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재명 대표가 실력한 거 뉴스가 안 나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재판하면 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래서 만일에 쌍방울 김성태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는데 순수하게 도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전문가였다고 치면 굳이 해외에 송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맨몸으로 가서 차용증 하나만 써주고 그거 받으러 오는 국내 사람한테 금고 열고 돈 주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외환 송금이 있었던 거는 애초에 김성태도 도박뿐만 아니라 뭔가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목적이 좀 있었을 거예요, 추가로.
굳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도박 안 한다니까. 누가 옛날 지존무상 시절도 아닌데 가방에다 막 달러 이렇게 여행 가방에다 갖고 더 올인 이러고 하는 그런 도박 안 해요. 요새는 깔끔하게 디지털로 다 끝납니다. 그거 가지고 내리면 10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일단. 근데 지금 있는 전킷을 쓰면서 실제로 현금을 갖고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도박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용도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빼냈을 가능성이 큰데 겸사겸사 해갖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검찰은 다시 같이 엮고 있다. 이걸 통해서 김성태는 정치자금법으로 해갖고 벌금 정도만 때려맞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마라고 꼬셨을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압박해가지고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둘이 합의를 했다. 일종의 공모를 했다라는 것만 만들어내서 이걸 정치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거죠. 증거 아무것도 없고 김성태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걸 몇 년을 털었어. 거의 2년을 털었어요. 이 양반이 요 시기 때 이제 미쳐갖고 1년 내내 전 세계 카지노를 찾아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VIP 고객은 이미 소문이 쫙 납니다. 그럼 이제 전kit방에 있는 애들이 접촉을 해온다니까. 저희는 뭐 해드리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뭐 해줄 게 있어요, 근데? 해줄 게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판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이제 더블피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돈을 좀 칩으로 더 얹어주거나, 아니면 만만한 호구를 붙여갖고 판때기를 따기 쉽게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신나게 도박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정신에 무슨 대북 사업은 얼어 죽을 대북 사업이야.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 당시에 쌍방울이 돈이 막 넘쳐날 때죠. 넘쳐나기 시작할 때죠. 왜냐면 주가 조작 이거 관련해갖고도 많이 그 당시에 일을 많이 저질렀고요. 또 쌍방울하고 저하고는 또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멕시코 마스크 사업 하겠다고 3조 원짜리 3조 원짜리 신용장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수출하겠다고 제가 한참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그때 1,500억 개런티 받기로 하고 한참 부풀어 있을 때 저한테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문화나 뭐 필요한 거 있어? 문화 전기차 필요하다며 뭐 이거 막 그랬거든. 왜냐면 이제 조인만 되면 1,500억이 들어오니까. 3조 원짜리 사업이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쌍방울이 집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돼. 물론 그게 이제 그만큼의 수출이 되진 않았지만 쌍방울이 그 당시에 빤스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요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현찰을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을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기억난다는 분들은 진짜 오래 보신 분들이에요. 올해도 아니야. 그게 2019년도인데. 골방에 있을 때 아니에요? 골방에 있을 때. 아니 여기 있을 때야. 아니야. 아니에요. 여긴 아니다. 팟빵에서 그렇지, 팟빵에서 할 때네. 아유 진짜 아주 그냥 하여튼 쌍방울은 나랑 사대가 안 맞아. 네. 자, 우리는 세호랑 안 맞아. 아니야, 니들은 잘 맞아. 자.